그 이재용 이야기 연관된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삼성, 이재용, 국민연금 그리고 합병, 이재용 승계 그리고 정유라 이게 다 한 몽통으로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거고 최근에 장시호의 태블릿 PC 안에도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들이 들어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영표가 처음으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예.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현직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이사장직을 약속했다. 그것도 자기 입으로 실토했어요. 네. 이 사람 잘 불어 가가지고. 근데 이런 게 있어. 이런 공무원 같은 거나 이런 걸 해봤던 사람들이 평생 처음으로 체포당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죠. 산전수전 다 겪은 신비 같은 사람은 가도 잘 버틸 수 있어요. 뭐 정권 하나 더 늘어나는 게 뭐 대단한 대수야?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걸려 들어갔을 때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런 좀 비슷해. 우리 음주운전만 단속당해도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문영표가 장관이잖아요. 그다음에 전직 장관이었고 고위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러와. 근데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검사실에.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수사관들이. 그 씨발람 막 욕하면서 개새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놔둬버려요.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하고. 완전 멘붕 상태 되거든요. 생각이 엄청 많아지지. 예, 그 씨발. 아, 수사 기법이야 그거는. 기법이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거의 멘탈이 붕괴돼 버린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요. 그럼 이번에 우병우 상대로 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 그 전직 검사잖아요. 궁금해서요. 어쨌을까? 이러는 거. 완전히 사람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짜증 내버리잖아요. 막 짜증이 나가지고 팍 올라갔다고. 그 김경진이나 이용주 17번의 친화 같은 질문 다 둘 다 검사 출신인데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그럴 때 있거든요.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뭔가 누군가에게 질책을 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허를 찌르는 방법이 뭐냐면은 막 화낼 줄 알고 있는 상황에 아무 말도 안 해버려요. 뭐 혼자 생각이 많아지면서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쨌건 문영표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약속하면서 합병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찬성해줘라 이런 상태로 된 거거든요.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안 그래도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의 어떤 조롱거리가 되고 너무 일을 못한 것이다. 사실 그것만으로 그냥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도 훨씬 더 전에 물러났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메르스 그거에 한창 그러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입김을 넣어서 그거를 잘 삼성이 그렇게 두 개가 합병하도록 잘 해줘라. 라는 입김을 놓고 네가 그렇게 이것만 잘 해주면 네 퇴임 후에 바로 그 자리에 네가 가게 되는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야. 사실 요 대목이요. 이 사람이 끝까지 안 불면 이거 아구를 맞춰내기가 사실 그렇게 녹록치 않은 문제였는데 정말 자기가 잘 알아서 잘도 불어줬어요. 근데 이게 고위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약속을 받고 퇴임을 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국민연금 이사장직이라는 정말 꿀보직에 거기 앉았다. 지금 그러고 있다가 여기에서 쇠고랑을 찼다. 이거는요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한 얘기라고. 그렇지. 영화로 쳐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나오는 인물들 몇몇만 넣고 영화를 한 50편을 만들어도 다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대하 느낌이에요. 드라마지 뭐. 그런데 그 아까 말하는 그 문영표 이야기는 사실 작은 어떤 일종의 파편 같은 거고요. 큰 그림 얼개는 어떤 거냐면은 일단 대통령 박근혜가 이재용을 만나기 전날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태블릿 PC를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아니야. 서류를 만들어 장시호에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제안서로. 그러니까 제안서로 이렇게 만들어 봐. 장시호가 머리는 좋은가 봐요. 공부는 못했지만 머리는 좋아. 그래서 장시호가 만든 그 서류를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줍니다. 언니, 뭐 혹시 정확히 뭐였을까 몰라 아직도. 이거 이재용한테 주면 돼요. 이렇게 되는 상태이고 이재용이 그걸 받아서 지원해주는 계획을 짜고 결국에는 지금 방송은 이재용이 구속이 됐냐 안 됐냐 결정이 난 후에 나갈 거예요. 일종의 예언 같은 거가 될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재용은 계속해서 피의자 코스프레를 할 거고요. 삥 뜯겼다가 될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재용이 박근혜로부터 장시호가 만들었다는 그 기획서를 보고 그대로 시행해 줬고 그리고 문영표는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서 삼성이 그렇게 되게끔 도와줬다라고 하면 이게 구속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법조인 사이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이재용이 구속될 거야 안 될 거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거는 방송 이재용 결정된 뒤에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통력을 한번 믿는 겁니다. 정리되신 분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제 생각을 이재화 변호사의 그 트윗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남의 걸 커내고 그래요. 아니 저 딱 맞아요. 뭔데? 제 생각하고.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 해야 하는 이유는 알지 우리도. 그러니까 구속된다. 무조건. 무조건? 1번 최순실 국정농단에 실탄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2번 국민연금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 3번 뇌물 공여 액수가 크다. 4번 증거인멸 전력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5번 청문회에서 위증했다. 이건 무조건 구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비님은? 저는 일단 오늘 구속은 아니고 돌아갔다가 재수사 때 구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원래는 구속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부를 정도면 이미 끝난 겁니다. 네, 조사가 이 세 발이든 다 끝나고요. 마지막 확인 절차만 그렇죠. 들어가서 인정하면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기 때문에 바로 구속 들어가거든요. 이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 변호인단들이 계략을 쓴 게 뭐냐면 이재용이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어요. 빠져나갈 거. 난 몰랐다. 그냥 사장이 지원한 거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특별 면담을 통해서 어떤 게 주고받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 특별 면담을 통해서 박근혜가 나와서 그 다음날 바로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고 그 다음날 바로 관련 사장이 독일로 돌아가서 220억을 계약했고 80억을 추가 지원했고 장시호한테 16억에서 17억 정도를 더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나는 몰랐다 라고 계속 버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는 몰랐다라는 거를 지금 특검에서 이거를 확인시켜야 되거든요.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계속 나 몰라 쌩까버릴 수 있고 변호인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쌩깔 수 있고 시간을 벌 수가 있다. 그렇다고 보니까 오늘은 구속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박근혜하고 이재용하고 독대한 게 있잖아요. 네. 그거 여러 가지 증거들도 나왔어. 네. 실제로 삼성이 드러난 것만 박근혜 최순실 일가에게 전달한 금액이요. 독일에서 있는 코어 스포츠 그러니까 비대계 그 컨설팅 계약으로 220억. 예. 그리고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204억. 예. 장시호가 관련되어 있는 한국 동계 스포츠 연계센터에 16억. 16억. 그래서 총 드러난 것만 440억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조인들 중에는 뇌물 받은 놈은 그게 엄중 처벌되는데 뇌물 공여자는 구속한 사례도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코어를 이재용으로 본다면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구속을 할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 이재용의 계속 쉴드는 나는 몰랐고 그 삼성에 있는 바지들 우리가 이름 알 필요도 없는 그 바지들이 다 했다라고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가리가 가서 박근혜 뇌물 수개를 만나갖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속 못 시킨다라고 하면 특검은 진정성을 의심받는 마지막 잣대가 저는 이재용이 될 거다 보는 100% 거예요. 동의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재용이 그래 자기가 자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지 않으면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이재용이는 증명하겠다 물어보면 그 증명하겠다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 변호사를 통해 증명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날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그 사장단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조인트 까면서 야 새끼야 왜 빨리 지원 안 했어. 내가 지금 청와대 가서 조인트 받고 와야 되겠어. 당장 해. 그래서 다음날 사장을 보냈잖아 독일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일일이 이재용이 네가 지시했어라고 했는데 청문회 때 뭐라고 했냐면 안 했대. 자기 몰랐대. 일일이 내가 그런 것까지 뭐 지시합니까? 알아서 다 하죠 사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버티고. 그러니까 이미 위증이라는 게 다 나왔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 장시호가 그 제출을 한 그 태블릿 PC, 제2의 태블릿 PC에 삼성과 주고받은 그 이메일이나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용이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특검을 굉장히 응원하고 믿고 했었던 거에 대한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이재용을 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재용 말고 더 심각한 놈 하나 있잖아요. 최태원. 최태원. 야, 그거는 완전히 그냥 거래 박치기를 했더만 돈 받고 사면권을 판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가 우리 방송에서도 그런 의혹이 있는데 사실은 드러난 겁니다. 진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최태원 사면해 준다고 할 때 얼마 받았을까 이 소리 했잖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실 믿고 한 말은 아니고요. 그냥 지들끼리 뭔가 좀 커넥션이 있나 보다 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돈 주거니 받거니 사면해 줄게.
그러니까 심지어 박근혜가 평상시 때 이명박이처럼 그런 가치를 별로 안 두고 이야기한 사람이라 그러면 또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근데 사면은 네. 뭐 안 좋은 거라는 둥 이런 소리를 또 지가 해왔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최태원도 다시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상황. 아니 그 얘기 제가 할 얘기 네. 많은데요. 그 노태우 사이였잖아. 지금 이혼했나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SK에 할당한 주파수 군사 정권 시절에 제가 수백 번 했을 겁니다.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제가 열받아서 그 주파수는 공공재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특혜를 줘서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렇게 비리 온상이고요. 그동안에 돈 벌어서 이 아이가 최태원 이 아이가 지금 사회에 환원한 게 있습니까? 무슨 일자리 창출한 게 있어요? 오히려 이런 얘네들이 돈 벌어서 그 주파수로 돈 벌어서 SK로 돈 벌어서 T월드로 돈 벌어서 무엇을 했나요? 반도체 사들였잖아 하이닉스. 저는 이거 환수해야 된다 이번 참에. 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100억대가 넘어가는데. 돈 주면 사면시켜줄게. 아, 나 진짜 이거는 양아치도 아니고 뭐야.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최태원하고 이재용이 즉시 구속시켜야만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지금 반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특검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최태원 같은 부류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던 이유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경제범죄잖아요. 그럼요. 자기 주주들이나 직원들이 가져가야 될 돈을 횡령해가지고 그 돈으로 딴짓거리 해갖고 그것도 수천억을 해먹는 거거든요. 그런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잡혀 들어가 있는 애들이 권력자한테 한 100억대 정도 뇌물을 주면 사실상 뇌물이잖아요. 뇌물이죠. 박근혜가 직접 K미르스포츠 재단 이사장 하려고 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결국엔 박근혜한테 주는 뇌물인데 뇌물 주면 사면을 시켜줄게. 그래서 이상하게 맥락도 없는 사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만 둘렁했어요. 거기에서 네. 그 비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서민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면허정지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 민생을 찌라시. 위해서. 그러니까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국민적 공분이 사지 않고 뭔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양심수라든지 하다못해 정봉주 같은 사람들도 그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이명박 때 선거 관련해 갖고 다 사면 받았는데 정봉주만 사면 안 시켜줘.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우냐면 야권에서도 또는 국회에서도 사면 명단을 냈다는 겁니다. 안 받아줬잖아요. 예, 다 안 받고. 특히 노동계는 안 받아주잖아. 예, 노동계는 아예 그냥 뭐 다 냈어요. 노동계도 냈는데 아예 안 받고 최태원만 나왔잖아. 그때 기억 안 나요? 막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막 흥분했던 거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국민 화합에 앞장설 수 있는 나름 그것도 기회, 정치적으로 좋은 기회거든요. 사면권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현행법상 되었지만 그러나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양심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그럴 때 사면을 해줘야지 맞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쓰라고 하는 사면을 얘는 자기 슈킹용으로 쓰는 거야. 이게 얼마짜린디 이거야. 그러니까 사면이 정말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이 보장한 대로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선물이거든요. 고생했으니까. 아까 지민님 얘기한 대로. 근데 그거를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 거야. 박근혜 쓰레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득 최태원이 나오는 걸 보고 지금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머니 캐비넷 같은 게 있어. 그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캐비넷 좀 많잖아요. 돈이 좀 궁한디? 가만히 있어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놈이나 어떻게 딜을 하면은 돈 좀 줄 놈이 누구일까 하고 캐비넷에서 쭉 리스트를 보다가 아따 이런 구찌가 좀 크네. 좀 살았고. 그리고 얘가 좀 급해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얘하고 딜을 하면 얼마쯤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꺼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심시.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정말 양아치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하나하나가 다 몸값이요. 이것들. 근데 저는 이게 이재용이 때문에요. 어설픈 이 경영 3세대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제가 얼마나 크냐면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교용법 편법 승계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전과 1범이죠. 2범죄 내야 되는 거죠. 국민연금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국민 정서가 용서하지 않아요. 국민연금은요. 국민들의 노후 생명권이거든요. 그걸 건드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합병 당시 5,300억 날렸습니다. 지금은 한 400 얼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5,3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해가고 손해액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5천 당시 손해액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시 손해액으로 하고 편법으로 심의해서 줬고 이 전반적인 거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하신 대로 위증은 기본이고요. 이게 또 돈이 많아서요. 가중처벌돼요. 제가 볼 때 10년 이상 살아야 돼요. 이 친구. 이재용이 오늘
아침에 들어갔는데 오전에 들어갔는데 이재용이 만약에 오늘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한다라고 하면 오늘 조사받은 내용들에 대한 모든 증거를 싹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되는 거고 구속됐으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박근혜를 이재용이 몇 번 만났을까요? 덕대로만. 뭐 경제인들 만날 때 만난 게 아니라 세 번 만났어요. 네, 3번입니다. 그 2014년 9월에 만났고요. 2015년 7월에 만났고요. 2016년 2월에 또 만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이 세 사람의 뇌물 공유 관계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재용이 최순실을 알았다라든지 등등의 뭐 하나만 고리로 인정을 하게 되면 뇌물 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재용은 정유라를 몰랐다라든지 최순실을 몰랐다라든지 그 시점이 사실 청문회 나와서 되게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거든요. 몰랐으면 지원해줄 수 없는 돈들이 이미 그전에는 몰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재용도 지배구조 같은 걸 봤을 때 검찰이 봤을 때 뭐 바지 사장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만약에 이재용이 박근혜나 최순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네. 그랬어요. 예. 근데 박근혜를 지금 3번씩이나 만났다고 하고 그 시점들마다 어떤 송금 내역이 남아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용은 구속되는 게 100% 저는 확실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이건희나 뭐 그 선대들 보면 그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서 거래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최태원이 위에 선대도 그렇고 대부분 그 실무진에서 알아서 이제 부사장급이나 임원급들이 가서 처리하고 나중에 형무소 가는 거는 걔네들이 갔거든요. 회장이나 이런 지배주주는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재용이는 이번에는 제대로 걸린 거예요. 제대로 걸렸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를 사장으로 넘길 수 없는 게 뭐냐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 그리고 본인이 직접 움직였기 때문에 사규 내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처럼 똑같이 뭐 10억까지는 국장까지 결제, 20억까지는 뭐 부시장까지 결제,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규모에 따라 결제의 권한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금액이. 근데 이 정도 대형 규모면 상당히 이재용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말이에요.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갔더니 박근혜 씨가 왜 이렇게 지원이 늦어져요? 이렇게 하니까 쫄아갖고 나와서 긴급 회의해줘서 그 엄청난 압력을 못 이겨서 줬다. 네, 삼성이 언론 플레이야. 예, 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그렇기 주장하고 때문에 있고. 나 쫄았다. 그럼 뇌물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적용이 얼마나 담대한 놈이었냐면은 청문회 때 안민석 의원이 그러잖아요. 300억 원이 껌값입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한테 일일이 보고 안 한다 이랬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인배 코스프레를 했네. 안민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문의 일패를 당한 거야. 네.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잖아. 근데 그 당시 청문회 때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손혜원인가 그랬어요. 바지 사장이라고 불리는 최지성, 김종중 이런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재용을 보는데 보고 안 하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보고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이재용이 주도해서 우리가 최순실 도와주면 굉장히 좋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이재용이 관계없는 걸로 하려고 하니까 다 거짓말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용은 어쨌든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경영권을 손 떼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참에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던 건데 이번 참에 대기업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기회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그렇죠. 하늘이 준 기회. 네. 지금 1대 2대 3대가 다 걸렸거든요. 정몽구도 구속되게 생겼고. 신비님 최태원도.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고요. 예. 아, 촛불이 준 기회. 박근혜가 준 기회. 아니 촛불이 준 기회죠. 어쨌든 박근혜가 준 다 기회야 기회. 기회니까 원어가 경영을 할 수 없도록 분리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된 대기업 개혁안들을 지금 밀어붙이지 않으면 국회가 짱돌 맞는다. 국민들한테 두고 보세요. 지금 이만한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야3당이 촛불들과 직접 접촉을 해서 광장의 민심을 담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팅들을 하고 있어요. 예.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거거든요. 구속하기 위한 전 출석이라고 봐요. 그게 빗나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러와. 근데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검사실에.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수사관들이. 그 씨발람 막 욕하면서 개새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놔둬버려요.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하고. 완전 멘붕 상태 되거든요. 생각이 엄청 많아지지. 예, 그 씨발. 아, 수사 기법이야 그거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거의 멘탈이 붕괴돼 버린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요. 그럼 이번에 이번에 우병우 상대로 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 그 전직 검사잖아요. 궁금해서요.
어쨌을까 이러는 거 완전히 사람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짜증 내버리잖아요. 막 짜증이 성질이 나가지고 팍 올라갔다고. 그 김경진이나 이용주 17번의 친화 같은 질문 다 둘 다 검사 출신인데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그럴 때 있거든요.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뭔가 누군가에게 질책을 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네가 가게 되는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야. 사실 요 대목이요. 이 사람이 끝까지 안 불면 이거 아구를 맞춰내기가 사실 그렇게 녹록치 않은 문제였는데 정말 자기가 잘 알아서 잘도 불어줬어요. 근데 이게 고위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약속을 받고 퇴임을 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국민연금 이사장직이라는 정말 꿀보직에 거기 앉았다. 지금 그러고 있다가 여기에서 쇠고랑을 찼다. 이거는요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한 얘기라고. 그렇지. 영화로 쳐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나오는 인물들 몇몇만 넣고 영화를 한 50편을 만들어도 다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대하 느낌이에요. 드라마지 뭐. 그런데 그 아까 말하는 그 문영표 이야기는 사실 작은 어떤 일종의 파편 같은 거고요. 큰 그림 얼개는 어떤 거냐면은 일단 대통령 박근혜가 이재용을 만나기 전날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태블릿 야, PC를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아니야. 네. 서류를 만들어 장시호에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제안서로. 그러니까 제안서로 이렇게 만들어 봐. 장시호가 머리는 좋은가 봐요. 공부는 못했지만 머리는 좋아. 그래서 장시호가 만든 그 서류를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줍니다. 언니, 뭐 솔직히 정확히 뭐였을까 몰라 아직도. 이거 이재용한테 주면 돼요. 이렇게 되는 상태이고 이재용이 그걸 받아서 지원해주는 계획을 짜고 결국에는 지금 방송은 이재용이 구속이 됐냐 안 됐냐 결정이 난 후에 나갈 거예요. 일종의 예언 같은 거가 될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재용은 계속해서 피의자 코스프레를 할 거고요. 삥 뜯겼다가 될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재용이 박근혜로부터 장시호가 만들었다는 그 기획서를 보고 그대로 시행해 줬고 그리고 문영표는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서 삼성이 그렇게 되게끔 도와줬다라고 하면 이게 구속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법조인 사이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이재용이 구속될 거야 안 될 거야. 여러분들의 그 이재용 이야기 연관된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삼성, 이재용, 국민연금 그리고 합병, 이재용 승계 그리고 종류라 이게 다 한 몽통으로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거고 최근에 장시호의 태블릿 PC 안에도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들이 들어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영표가 처음으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예.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현직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이사장직을 약속했다. 그것도 자기 입으로 실토했어요. 네. 이 사람 잘 불어 가가지고. 근데 이런 게 있어. 이런 공무원 같은 거나 이런 걸 해봤던 사람들이 평생 처음으로 체포당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죠. 산전수전 다 겪은 신비 같은 사람은 가도 잘 버틸 수 있어요. 뭐 정권 하나 더 늘어나는 게 뭐 대단한 대수야?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걸려 들어갔을 때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해. 우리 음주운전만 단속당해도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문영표가 장관이잖아요. 그다음에 전직 장관이었고 허를 찌르는 방법이 뭐냐면은 막 화낼 줄 알고 있는 상황에 아무 말도 안 해버려요. 뭐 혼자 생각이 많아지면서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쨌건 문영표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약속하면서 합병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찬성해줘라 이런 상태로 된 거거든요.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안 그래도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의 어떤 조롱거리가 되고 너무 일을 못한 것이다. 사실 그것만으로 그냥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도 훨씬 더 전에 물러났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메르스 그거에 한창 그러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입김을 넣어서 그거를 잘 삼성이 그렇게 두 개가 합병하도록 잘 해줘라. 라는 입김을 놓고 네가 그렇게 이것만 잘 해주면 네 퇴임 후에 바로 그 자리에